예,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JTBC는 각 캠프를 취재했습니다. 각 캠프가 보고 있는 선거 이틀 전의 판세, 그 판세를 지지율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정치부 안지현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안지현 기자, 각 캠프는 계속해서 지금도 여론조사를 매일 돌리고 있죠. 그걸 바탕으로 해서 판세를 전망하고 있는데 각 캠프 오늘 취재를 해보면 전반적인 구도는 큰 그림은 비슷하다 이런 얘기죠. 네, 5명의 후보 중에서 문재인, 홍준표, 안철수 후보 캠프 중심으로 취재를 해봤는데요. 예. 이 결과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난 화요일 날 마지막 지지율을 발표한 그때와는 상황이 많이 다르다. 예, 이렇게 보고 그렇군요. 있었습니다. 일주일 전과 차이가 있다는 건데 어떤 차이가 있던가요? 당시에만 해도 그 문재인 후보 독주에서 1강 2중 구도라고 전해드렸습니다. 예. 당시만 해도 캠프에서 이 같은 상황을 부인하는 상황은 아니었는데요. 예. 그런데 지금은 세 캠프 모두 판세가 그때와는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세 캠프 모두 대선 결과를 이제 이틀 남았는데 전혀 예측할 수가 없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건데 자, 우선 문재인 캠프 얘기부터 좀 들어볼까요? 네, 문재인 후보는 어제 사전 투표율이 25%를 넘으면 프리허그를 하겠다는 문 후보의 약속에 따라서 이 겉보기에는 축제 분위기가 연출됐습니다. 또 지지층인 호남에서 사전 투표율이 높은 데다가 이 사전 투표율이 높으면 젊은 층 참여가 그만큼 높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예. 아무래도 예전에 사전 투표에는 젊은 층이 많이 참여를 했기 때문에 사전 투표가 높으면 문 후보가 유리하다 뭐 이런 얘기는 있었죠. 네, 실제로도 지난 총선 때 사전투표율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지난해 4.13 총선 때에도 20대에서 가장 높은 사전투표율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재인 후보의 지지층을 보면 이 세대별로 주로 젊은 층의 포진에 있습니다. 예. 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문 후보의 지지세가 강한 호남에서 사전투표율도 이 세종을 제외하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예. 그러면 분위기가 좋아야 할 것 같은데 문재인 캠프에서 위기론은 왜 나오는 겁니까? 네, 왜 그런 위기론이 나오는지 먼저 캠프 측 설명을 직접 들어보시죠. 사전 투표율이 높다는 것 때문에 그것이 문재인 후보의 지지로만 해석을 한다든지 내가 투표하지 않아도 된다든지 당선되는데 문제가 없다라는 그러한 생각들이 오히려 이를 그르치게 될까 봐 상당한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 사전 투표율이 높은 것이 문재인 후보에게 유리하다고 보고 이 보수층이 결집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보수층이 결집할 수도 있고 또 문재인 후보 지지층에서는 야 이제 선거 끝났다. 그래서 안심하고 투표를 실제로 안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이런 우려가 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 지지층에서 투표를 하지 않거나 당선이 됐다고 보고 다른 후보에게 표를 줄 수도 있다는 건데요. 이 문 후보의 지지층은 진보와 20대 그리고 중도층 일부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각각 심상정, 유승민, 안철수 후보와 지지층이 겹치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높은 사전 투표율이 결코 문재인 후보에게 유리하다는 등식이 해당되지 않는데 상대적으로 지지층이 마음을 놓을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전 투표를 독려는 했으나 그래서 실제 높게 나왔지만 그게 바로 문재인 후보 당선으로 가는 공식이 아닌데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볼 때 문재인 지지층에서는 좀 이탈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자, 홍준표 후보 캠프는 어떻습니까? 네, 일단 고무된 분위기였는데요. 실제로 깜깜이 직전 여론조사에서 홍 후보의 지지율이 뚜렷하게 상승하고 있었기 때문에 분명히 고무적인 상황입니다. 지난 한 달간 지지율 추이를 보더라도 가장 큰 폭으로 상승을 했고요. 또 보수층만 놓고 보면 지난 화요일 날 45%가 홍 후보를 지지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 홍 캠프 측에서는 이 깜깜이 기간 동안 문재인 후보와 양강 구도가 형성이 됐다 이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홍준표 후보 아까 유세할 때 보니까 문재인 후보와 이제 딱 붙었습니다. 뭐 그런 얘기를 하던데요. 그런데 홍 후보가 강세인 지역은 이제 TK 지역인데 사전 투표율은 제일 낮았잖아요. 네, 이 역시 문제가 없고 오히려 유리하다고 보고 있었는데요.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를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TK 지역이 더 집토끼니까 지금 사전투표가 적지만 결론은 똑같은 현상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사전투표가 적게 나온 데 대해서는 결론적으로 홍 후보한테 유리하게 작용하리라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TK 지역에서 본 투표만 하면 된다. 오히려 사전 투표율이 낮은 것이 보수층의 결집을 일으킬 수 있어서 더 유리한 상황이 될 수 있다. 문 후보 쪽 그 분석하고 거의 같은 내용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박빙 상황인데 선거 당일 보수표가 결집하면 승산이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네네. 안철수 후보 캠프는 어떻습니까?
안철수 후보 캠프에서는 이 호남 쪽에서 사전 투표율이 높은 것을 상당히 고무적으로 분석하고 있었는데요. 이 역시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호남이 31에서 34%입니다. 호남에서 여론조사에서 응답하지 않은 안철수 지지층이 완전히 복원된 것을 의미합니다. 역시 사전 투표율 얘기인데 호남에서 사전 투표율이 세종 다음으로 이제 광주 전남이 높았는데 이게 안철수 후보에게는 상당히 유리한 거다 이렇게 분석을 하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각종 여론조사에서 호남에서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약 30% 안팎이었는데요. 여기에다가 이 숨은 안철수 지지층이 이번에 사전 투표에 응했다고 보는 겁니다. 샤이 안철수 뭐 이런 얘기를 계속해 왔는데 호남에 특히 샤이 안철수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 여론조사에서는 확고한 지지층만 분명히 응답을 하는데요. 그런데 아직까지 부동층이 약 20% 가까이 되는 데다가 이 가운데 상당수는 뚜렷한 지지층이 많은 문재인이나 홍준표가 아닌 안철수 후보의 표라는 분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 측의 주장인 거죠. 이게 호남에서 높은 것도 안철수에게 유리하다 후보에게 그 부분은 이제 안철수 후보가 이렇게 분석하고 있다는 내용을 지금 전해드린 거고요. 결국은 세 캠프가 분석하는 내용이 각기 다른데 결과적으로 보면 큰 구도에서 일주일 전하고는 상당히 다른 뭐랄까 지지율 차이가 상당히 좁혀졌다고 지금 보는 것은 일치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군요. 네, 맞습니다. 정치부 안지연 기자였습니다.